자, 계속하겠습니다. 불만과 분함. 불만은 에고가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모든 불만은 마음이 만든 당신이 완전히 믿고 있는 작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불만 그러니까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가 자기가 존속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우리로 하여금 불만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감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불만들은 좀 있죠. 많지. 불만이 많지 정말. 근데 그게 바로 에고가 자기가 존재하기 위한 이렇게 전략이다, 술책이다. 우리는 감쪽같이 속고 있다. 그래서 톨레 덕분에 제가요, 여러분, 저는 다른 데는 별로 사회나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좀 없는데, 저는 어디에 불만이 있냐면, 가나선이 대중화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괜찮은데, 가나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 현실만 하면 막 그때부터 불만이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거지, 그죠? 내용은 다를 뿐이지 구조는 완벽하게 같다. 사람마다 내용이 다를 뿐이지 그 구조는 완벽하게 같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멋진 불만을 하는가. 그걸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남자들은 거의 독립투사거든요. 이 사회와 뭐 이런 종교계 이런 데 대한 불만이 많아요. 여자분들은 인간관계가 특히 또 아주 민감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남자나 여자나 나름대로 불만 구조가 이렇게 다 짜여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불만에 끌려다니면서 산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도 도반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 공부의 이 세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어. 그래서 이제는 반성하기로 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정의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지 않나요? 그 어려운 책인데 하버드대 교수가 썼던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굉장한 논쟁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도 정의지요, 그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정의라는 말이 뒤에 에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에고는 정의를 먹고 산다. 무섭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 보면 분함은 불만과 함께 따라오는 감정.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분함도 있어요. 분함은 불만과 함께 따라오는 감정이자 사람들에게 마음속 분류표를 붙이는 딱지를 붙이는 일이며 이것은 에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보태준다. 분함은 억울해하고 붕괴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탐욕, 부정직, 진실성 부족,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짓과 과거에 한 짓, 그들이 말한 것, 그들이 하지 않은 것, 했어야 하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등에 대해서 계속 분개한다. 에고는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 에고는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을 눈감아 주지 않고 그것을 아예 그들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에고를 모르고 하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에고라고 인정 안 하고 그런 사람이야라고 아예 그냥 고정관념으로 딱 씌워버린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가? 바로 당신 안의 무의식, 즉 에고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좀 개인적인 이런 대화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연세 드신 보살님들의 인생에 대한 힘들고 불만스럽고 붕괴하는 것이 있어요. 붕괴하는 거. 전부 다 화상하게 하는 붕괴예요. 평생 지는 밖에 나가 살 거 다 하고 살면서 나는 스스로 희생하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그 말씀 안 하는 분이 없어요. 아예. 예, 아예 없어요. 그럴 거예요. 일생을 참았는데. 일생을 참았다. 근데 문제는 안 참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밖으로 나가면 그건 진짜 힘들잖아요. 가정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잘 하셨는데 그 자기 삶이 너무 허무하다고 느끼는 거,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게 소중하게 가정을 지키면서 그렇게 가족을 잘 건설하시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자기가 가치 없다고 느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 없다고 느끼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에고 다이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에고한테 안 속는 게 핵심이지. 자기 에고를 해결해야 해결되는 거지. 자기 에고는 두고 에고가 바라는 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전쟁은 끊이지 않는 거죠. 더 치열해지는 거죠. 황혼 이혼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본도 그렇다면서요. 우리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에고를 보는 게 공부다. 그러니까 에고는 이렇게 불만하고 분개하면서 자기를 키워간다. 그러니까 지금 먹이를 준다. 먹이를 준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서 에고를 계속 기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대해서 까맣게 모른다. 그게 무명이다는 거예요. 그게 무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제 심정이 어떤 거냐면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리고 써보라고 하고 싶어요. 써보라고. 그러면 참 자기 무의식을 돌아보면 자기 무명을 돌아보면 의외로 까맣게 모르고 있기가 정말 쉬워요. 그리고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계속 자기 에고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 그걸 돌아보기가 힘들다. 자, 물론 이제 조금 더 볼 게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맛대응과 원한을 볼게요. 맛대응과 원한. 참 근데 이 톨레의 책이 좋은 거는요. 맛대응과 원한 그 전에 마지막 단락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맛대응과 원한 바로 그 위에 단락 있죠. 자, 에고는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단순한 한 문장이 정말 귀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들의 선택은 에고의 무의식으로 에고를 알아차리지 못한, 에고를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인 채로 끌려다니느냐, 에고를 알아차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외로 그렇게 막강한 에고가 어디서 힘을 잃느냐, 에고의 급소, 알아차림이에요. 에고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에고가 에고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 다시 말하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닌 줄 알아차리는 거. 이게 에고의 급소예요. 그래서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우리들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에고가 언제 사라지는가?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알아차릴 때
에고가 사라진다. 알아차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각성이에요. 각성, 자각, 각성. 그러니까 각성이 참 좋은 거예요. 각성이 일어난다 그런 말 쓰죠. 예, 각성. 오래된 마음의 방식이나 생각의 습관은 당분간은 여전히 살아남아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의 배후에는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인간의 집단적 무의식이 가진 추진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아차릴 때마다 매번 힘이 약해질 것이다. 제가 이 뒤에다가 저는 요 대목에도 가로치고 시간 날 때마다 12 연기할 것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12 연기하는 게 12 연기가 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에 무명이냐 명이냐, 다시 말하면 에고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에고를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거기가 이 순간에 나의 갈림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 시간은 무한정이에요 아니면 이 순간밖에 없어요?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순간에 내가 무명이냐 명이냐, 무의식이냐 의식이냐, 내가 깨어있지 못하냐 깨어있느냐, 에고에 동일화하고 있느냐 에고와 거리를 두고 비동일화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게 다다 이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막강한 에고도 이 순간에 내가 깨어있으면 힘을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있는 순간은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이 순간에 내가 깨어있느냐 못 깨어있느냐,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다. 따라서 에고가 무한정, 여러분 에고를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얘가 막강해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이 순간에 깨어있느냐 이 순간에 그냥 빨려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결판이 난다 이거죠. 실제로 해보면 이 순간에 내가 깨어있기를 해보면 의외로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마음 공부를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는 마음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500가지예요. 저 화상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애새끼 때문에 안 된다, 뭐 500가지인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고 그런 건 다 핑계고 지금 이 순간 스스로 깨어있느냐 못 깨어있느냐 이거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맞대응 그리고 원한, 맞대응 원한, 이게 맞대응하면 에고는 커진다 이거죠. 상대방의 에고에 내가 맞대응하면 나의 에고가 나오고, 그리고 에고와 에고는 서로 맞대응해요. 그 톨레가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 그 수리하러 배관공이 왔는데 이 사람은 아예 생활 태도 자체가 굉장히 적개적이고 적대적이고 그 적개심에 불타 있고 평소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 그런 환경이었나 보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만난 사람마다 에고는 상대방의 에고를 불질러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에고는 상대방의 에고를 불질러요. 그러니까 이 배강공의 에고는 만난 사람마다 그 사람의 에고를 깨워가지고 자동적으로 여기서 막 퉁명스럽게 하니까 같이 퉁명스럽게 됐는데, 톨레 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톨레는 그걸 이해를 하니까 상대방에 있는 에고를 보고 맞대응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죠? 분명히 뭔가가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고맙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부처님이 외도가 와서 부처님한테 공격적으로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때마다 부처님은 어떻게 대했다고 경전에 나오잖아요. 취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양구했다고 나와요. 한자로. 양구는 무슨 말이냐면
맞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 겉으로 보는 건 가만히 있는 건데 알고 보면 상대방의 공격적인 그 에고를 보고 그 에고에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 양구했다.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이 취한 방식이었는데 부처님도 바른 방식으로 대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누워서 침 뱉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화나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하니까 내가 상대 안 하면 당신이 나한테 한 욕은 그대로 당신한테로 돌아가는 거라서 자각이 올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처님은 대응을 했다는 것도 맞대응하지 않기 이해되세요? 이거 실제로 꼰대인 화상을 맞대응하지 않기는 어려워요. 실제로는 상대를 맞대응하지도 않지만 자기의 에고한테도 맞대응하지 않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양쪽에 대한 자각, 그게 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명을 명으로 바꾼다 할 때 명의 내용은 상대방의 에고와 나의 에고에 대해서 그걸 자각하고 맞대응하지, 키우지 않기. 그러니까 먹이 주지 않기. 이해되세요? 먹이 주지 않기. 여러분, 그럴 기회가 앞으로 자주 올까요, 안 올까요? 다행스럽게도 인생은 자비롭게도 공부할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준다. 그럴 때마다 내가 나를 돌아보고 맞대응하지 않는 그걸 실천하기는 참 합시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리게 만들기.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요. 네, 이거 많이 해요. 아주 많이 해요. 걸핏하면 해요. 왜 이러는가? 그래야 에고가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에고가 살맛이 나니까. 에고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자꾸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러게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에고가 심판관이라고 생각해요. 심판관. 에고는 항상 심판하고 있어. 사람마다. 그래서 그거 알아차려 가지고 이제 그거에 우리가 안 딸려가야 되죠. 다음에 환상이 자신을 방해한다. 환상은 에고가 환상이란 말이에요. 에고는 착각이에요. 근데 그 착각이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해. 에고가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알아차려야겠죠. 다음에 진리가 다음 단락입니다. 진리가 상대적인가 절대적인가. 이 대목은 중요해서 넘어가서 모든 종교는이라고 하는 제 책은 105페이지인데 나옵니까? 네. 넘어가서 모든 종교는 그거 106페이지입니까? 예,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똑같이 틀릴 수도 있고 똑같이 옳을 수도 있다. 그것을 종교를 에고를 위해 봉사시킬 수도 있고 진리에 봉사시킬 수도 있다. 자신의 종교만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에고에 봉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때 에고는 이념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 편가르기와 갈등뿐 아니라 우월감이라고 하는 환상을 심는다. 진리에 봉사할 때는 종교적 가르침들은 깨달은 자들이 남긴 표지판과 지도가 되어 다른 사람들도 영적으로 깨어나고 형상과의 동일화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도울 것이다. 절대적 진리는 오직 하나이며 다른 모든 진리들은 그것으로부터 퍼져나온다. 그 진리를 발견할 때 당신의 모든 행동은 진리에 맞춰질 것이다. 진리에 맞춰질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진리를 반영하거나 환상을 반영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반상하느냐, 이 이념을 반상하느냐, 착각된 이념을 반영하느냐의 둘 중 하나이다. 진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물론 언어는 진리 그 자체가 아니다. 단지 진리를 가르쳐 보일 뿐이다. 그 진리는
당신 자신과 분리될 수 없다. 그렇다. 당신이 진리이다. 만약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고 있다면 매번 속을 것이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진리이다. 당신은 이것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로 전하려고 했다. 예수의 이 말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진리를 가리킨다. 하지만 잘못 해석하면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예수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존재, 모든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존재인 그 생명에 대해 말했다. 생명에 대해 말했다. 기독교 신비가들은 그것을 내면의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부른다. 힌두교에서는 아트만, 즉 내면에 거하는 신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힌두교에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하지 맙시다. 그분들은 그걸 그렇게 부르니까. 근데 불교도들은 꼭 아트만에 대해 시비를 해요. 저는 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냥 안 아트만 무아하면 그만이지. 아트만을 공격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공격하는 게 불교도의 에고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차원과 연결될 때 그 차원과 연결되는 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이지 특별히 기적적인 성취가 아니다. 이때 당신의 모든 행동과 관계들은 당신이 깊은 내면에서 감지하는 모든 생명과의 일체감을 반영할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에고는 특정한 대상만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그 에고가 사라지면 내면에서 생명 자체하고 연결된다. 그럼 생명의 입장에서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면 사랑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과 연결되면 생명 자체는 사랑이에요. 생명 자체는 사랑이다. 아무튼 깨달음은 여러분,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에고로부터 놓여나면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가 좋은 것 같아요. 에고는 둔 채로 무슨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 위험하다. 에고가 깨달으면 여러분, 깨달은 에고 끔찍하지 않나요? 깨달은 에고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끔찍한 거다. 그게 아니라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깨달음이다. 그러면 저절로 이 우주의 근원인 생명과 만나게 된다. 이게 또 톨레의 훌륭한 점이에요. 톨레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다음에 에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에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톨레가 참 이렇게 깊게 통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에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 무서운 말이에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틀림없이 나의 에고와 상대방의 에고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에고 없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또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살 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하나 에고 없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에고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집단적인 것이고. 그리고 업은 공업이라고 해서 항상 같이 가지는 업이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톨레가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저도 밑줄 많이 꺼놨네, 여기도.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에고를 보면 맞대응하지 않겠죠. 그죠? 예. 나의 에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에고 보는 것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맙시다. 예. 상대방의 에고 보면 귀여울 것 같아, 상대방. 안 그래요? 그죠? 귀여울 것 같아. 예.
다음에 전쟁은 마음의 방식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못 읽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전쟁은 마음의 방식이다. 제가 기억나는 게 톨레의 말처럼 톨레가 미국에서 먼저 해서 한국에 들어왔네요. 뭐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한국에 예전에 청량리를 관할하는 경찰서 서장이 여성이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 그 여성이 한참 사회 문제가 그때 되었었지요. 청량리 일대에 그 매춘과의 전쟁을 그 벌여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그때 했죠. 근데 그 캠페인이 1년인가 2년인가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매춘과의 전쟁은 매춘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널리 퍼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라리 그 지역에만 모여 있으면 그 안에서 통제를 했으면 됐을 거예요. 전쟁하느라고 이걸 다 없앴더니 없어지지 않고 더 넓은 곳으로 이렇게 주택가로 퍼져나갔다고 그때 그 말씀을 한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없앤다고 없어지나요? 에고가 그 찾는 사람은 에고 아닌가? 찾는 사람을 두고 대상만 없앤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질까요? 절대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과의 전쟁 이런 것은 정말로 에고가 내거는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하다 이 소리잖아요. 무엇과의 전쟁을 주장한 사람은 나는 안 그렇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에고는 먹고 산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서 따라서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할 때는 나는 안 그런가? 나는 정의의 이름으로 나를 구속하고 이웃을 구속하고 가족을 구속하지 않나? 강요하지 않나? 이런 반성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갑자기 김윤정 선생님 보니까 이런 공부하시면 애들 기를 때 도움 되겠네요. 그죠? 도움 되지요. 정말 도움 될 것 같아요. 그죠? 애들 속에 에고를 잘 보고 그게 너무 먹이 주지 않게끔 이렇게 길러가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어릴 때 이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별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책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삶을 바꿔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평화와 드라마 중 어떤 것을 원하는가? 저는 이 점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평화와 드라마 중 어느 것을 원하는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이게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평화를 원하는가, 드라마를 원하는가? 드라마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무엇의 이름으로 갈등을 일으켜요? 모든 갈등은 나는 옳고 너가 걸렀다. 그러니까 너 바꿔라 하는 그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돌아보면 평화와 드라마 중 어느 것을 원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의식과 무의식 중 무엇을 원하는가? 무의식으로 가면 틀림없이 고통이고 의식으로 가면 평화롭지요. 의식으로 가면 평화롭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은 좀 이게 남한테 할 때는 이론이지만 나한테 이걸 적용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어떤 울림을 줘요. 나는 정말로 진정으로 갈등을 원하는가?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가?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어요. 중독되어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딱 켜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드라마가 나오면 걷는 사람이 있고, 드라마가 나오면 스톱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TV 채널에 드라마가 그렇게 많은 것은 뭐냐? 사람들이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드라마는 뭐예요? 내면의 갈등을 드라마를 하지 않나요? 드라마란 말 자체가 갈등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갈등을 보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갈등도 지치는데 작가의 갈등을 그걸 가지고 아침마다 뭐 그런 드라마 있었죠. 무슨 막장 드라마들 많았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욕하면서 보는가?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우리가 깊이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시간에 톨레 책을 좀 읽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에 에고를 넘어서 진정한 정체성. 이제 이때부터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에고가 전쟁을 할 때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에고는 단지 착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요게 여러분 요 대목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조견, 오온, 계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고는 오온이 에고예요. 정확하게 불교적인 용어의 정의에서 에고가 무엇인가? 5가지 뭉치를 나라고 동일화하는 게 에고다 이거죠. 5가지 뭉치는 색, 몸을 나라고 동일화하는 거. 색, 수, 좋다 나쁘다 하는 그 감각들, 그 감정들, 그거를 나라고 동일화하는 거. 상, 생각을 나라고 동일화하는 거. 색수상, 행, 욕망을 나라고 동일화하는 거. 그리고 식, 이런저런 인식들, 고정관념들, 그거를 나라고 동일화하는 거. 근데 조견, 저분께서 조견, 관세음보살이 조견, 비추어 보았다. 비추어 본다 이 말은 의식화했다 이 말이죠. 무의식 상태에 있던 곳에서 깨어서 의식의 빛을 밝혀서 그 의식을 가지고 조견, 비추어 보았더니 오온이 나도 모르게 동일화했던 5가지 에고의 재료, 5가지 에고의 재료가 개공, 모두가 그게 공이더라, 그게 환상이더라, 그게 착각이더라. 그리고 도, 일체, 고액, 일체의 고통에서 도, 건너뛰었다. 피안으로 건너뛰었다. 그러니까 요 대목이 에고는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조견해야 한다. 에고라는 환상은 자기야말로 당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에고는 여러분 우리가 에고를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에고를 나라고 하고 살아요. 지금 그 말이죠. 처음에는 그것을 지켜보는 현존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톨레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에고를 지켜보는 현존으로서 그곳에 있는 것은 참 어렵다.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에고가 생존하려고 싸우는 분위기에 있고 과거로부터 몇 가지 감정들이 되살아나 있는 상태에서는 특히 어렵다. 부부싸움 할 때는 참 깨어있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한번 그 감각을 맛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그 감각을, 그 현존의 감각, 깨어있는, 다시 말하면 에고를 의식하고 있는 그 감각을 맛보면 이 순간에 머무는 현존의 힘이 강해지고 에고는 구속력을 상실할 것이다. 에고와 마음보다도 훨씬 큰 힘이, 여기서 마음은 몽키 마인드예요. 에고와 변덕스러운 마음보다도 훨씬 큰 이 자각의 힘이 당신 삶에 생겨난다.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에고를 알아차리는 것뿐이다. 여러분, 에고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에고를 알아차리는 것. 이게 참
근데 평소에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왜 어려우냐? 일어나자마자 떡이 돼버려요. 그 감정하고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떡이 되어서 같이 굴러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건 참 어렵다 이거죠. 평소에 우리가 평소에 참선하는 이유는 평소에 깨어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은 앞에서도 나왔는데 이 키포인트예요. 이게 핵심이다.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다. 알아차림은 뭐냐? 현재의 순간 속에 숨겨져 있는 힘이다. 알아차림은 현재에 깨어있을 때 나오는 힘이다. 현재에 깨어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현존, 프레젠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현재에 깨어있을 때 알아차림이 나오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은 그 톨레의 용어를 보니까 어웨어니스더라고요. 어웨어니스. 톨레가 말할 때 번역은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했을 때 톨레가 하는 용어는 어웨어는 무엇에 대해서 내가 깨어서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웨어니스. 내가 깨어서 알고 있는 거. 그게 지금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 어웨어니스가 곧 프레젠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톨레는. 현재에 깨어있는 것이 곧 알아차리는 거라고. 완전히 직결된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 관세음보살께서 용을 타고 계시잖아요. 용이 지금 현존이라는 거죠. 현존. 관세음보살이 용을 타고 계신다. 이 말은 현존에 깨어있다. 이 말이죠. 현재에 깨어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순간이 현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때는 생각이 못 들어와요. 이걸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 순간이 현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딱 깨어있을 때는 생각이 못 들어와요. 생각이 못 들어오면 우리가 무의식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에 깨어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항상 자기 현재에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깨어있는 감각. 그걸 하는 사람이 관세음이다. 이 말이죠. 또 그렇게 해야지 세상의 음을 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내가 깨어 있어야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다 본다. 이 말은 내가 깨어 있는 건데, 깨어 있는 것이 결국 뭐냐 할 때는 현재에 대한 감각이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길러져 있다. 현재에 깨어 있는 감각이 길러져 있다. 오늘 제가 버스 타고 오면서 제가 정류장에서 길 건너서 오는데 떠나더라고요. 손을 들었어. 안 세워주는 거 아시죠? 요즘 버스들은 분명히 눈을 마주쳤는데 한 10m 정도 되나? 근데 안 세워주더라고요. 싹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그 순간. 옛날 같으면 속으로 한마디 했죠. 그죠? 제가 그 순간 뭐라고 했냐면, 그래, 다음 차가 한 5분 뒤에 오는 걸 알거든요. 그 버스 간격을 매일 타는 버스니까 5분간 현재를 내가 챙겨보자.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에 보면 좌석 있잖아요.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 버스는 5분 뒤에 와요. 그럼 5분간 딱 시간을 벌었어. 그럼 그 순간에 앉아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현재에 딱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는 현재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톨레하고 제가 비슷한 이유가 저는 저절로 그때 젊었을 때 한번 의식이 끊어지는 체험이 왔을 때 그때 터득한 것이 현재만 챙기면 깨어난다는 걸 저는 그때, 그러니까 불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터득했었어요.
그러니까 톨레도 지금 계속 지금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게 그때 터득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재를 챙기면, 지금 이 순간이 현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챙기는 순간 자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자각이 일어나면 다른 것이 못 들어와요. 그 공간에는. 자각의 공간에는 다른 생각, 감정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터득한 지는 오래되니까 그런 시간에 오히려 딱 그 5분간 오롯이 깨어있는 그게 굉장한 참선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거. 욕 안 하고. 이 머리 흰 사람이 손 들었는데도 그냥 간단 말이냐 하고 그렇게 하는 걸 한마음 돌려가지고 딱 그 5분간을 정확하게 깨어있기. 그때 현존의 맛은 여러분 상당히 좋아요. 그때는 현존의 감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깨어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 그 순간을 축적해가는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시간을 축적해 가면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게 되면 저절로 생각과 감정은 보게 된다. 그래서 나의 무의식이 의식 상태로 바뀐다. 무명을 명으로 전환하는 것이 된다. 한번 그 감각을 맛보면 이 순간에 머무는 현존의 힘이 강해지고 에고는 구속력을 상실할 것이다. 에고와 마음보다도 훨씬 큰 힘이 당신 삶에 생겨난다.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에고를 알아차리는 것뿐이다.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은 현재의 순간 속에 숨겨져 있는 힘이다. 우리가 그것을 현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은 당신의 목적이기도 한데, 인간 존재의 목적은 뭐냐? 현존의 힘을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우리가 왜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느냐? 이거 하려고. 고통 없으면 이거 안 하겠죠. 고통 덕분에 정신 차리고 이 현존을 발견해서 이 현존의 힘을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보느냐 하면 현존이 부처예요. 여러분, 뭐가 부처겠어요? 부처의 정의가 두 가지. 고유명사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불이에요. 근데 일반 명사, 부처라는 것의 고유명사는 2500년 전에 살다가 돌아가신 그분이시지만 일반 명사는 현존이 부처예요. 그러면 현존을 우리는 왜 태어나서 사는가? 현존을 이 땅에, 이 지구에 현존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매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존이 부처라면 이게 불사예요. 나를 통해서 현존이 이 땅에 드러나는 그 일, 그게 부처의 일이다 이래요. 이게 불사다. 그러면 불교 신자 같으면 불사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진짜 불사가 뭐예요? 제가 버스 놓치고 5분간, 그 5분의 시간 동안 그 버스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때가 아침 9시 조금 넘었을 때인가? 제가 조금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 9시 전후에 오늘 같은 날 앉아 있으면 아무 일 없이 버스는 올 거고, 그 5분간 앉아 있으면 선선한 공기 속에서 굉장히 마음은 가볍고, 여러분 또 만나러 오는 건 즐거운 일이잖아요. 되게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딱 이렇게 깨어 있으면 그 맛이 아주 정말 좋거든요. 그게 불사다 이거예요. 불사다. 그게 불사다. 그 일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는 민족중흥 대신에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 불사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불사인가? 순간순간 현재를 자각해서 깨어나면 나를 통해서 현존이 일상으로 드러난다. 이게 부처가 출현하는 일이다. 이게. 내가 깨어나는 순간마다 부처는 출현한다. 이게 지금 내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참 이런 말을 톨레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것은 또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 미래에 이루어져야 할 목표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언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지금 이 순간.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순간밖에 없어요. 이 순간의 존재함만이 당신을 에고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으며 당신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현재의 지금에만 존재할 수 있다. 현존만이 당신 안의 과거를 해체시키고 당신 안의 과거는 업이에요. 현존만이 인간의 업을 녹이고 그리고 당신의 의식 상태를 변화시킨다. 영적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믿음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각이다. 여러분, 내한테 불성이 있어. 이건 생각일 뿐이에요. 깨달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생각일 뿐이다. 출생증명서에 적혀 있는 것이 곧 자신이라고 믿는 생각보다는 진실에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의 생각임에는 변함이 없다. 진짜는 뭐냐? 영적인 깨달음은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다. 현상에서의 나는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영적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현상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현상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현상 속에 있는 것은 나가 아니다. 그 무엇인가? 그 현상을 보는 것이다. 그 현상을 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보는 것 속에 인연 따라 모든 것이 현상이 일어났다가 지나가고 사라지고 있다. 톨레가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일어나는 공간이 당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톨레가 그 말 쓰더라. 정말 의식의 공간이다 그러더라. 당신의 본질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의식이다. 그 공간이다. 그런 말을 참 이런 게 좋은 이유는 톨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딱 확언을 해주면 딱 이렇게 최종적인 말을 해주면 우리는 공부에 굉장히 힘을 얻어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톨레가 그 말을 해준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는 굉장한 확신이 생기니까 굉장히 소통이 된다. 고맙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본 최초의 인간은 아마도 붓다일 것이다. 그러므로 붓다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는 아나타, 무아였다. 무아라는 말은 따라서 불교 안에서도 논쟁이 있어요. 근데 무아라는 말은 현상의 나는 나가 아니다가 무아예요. 여러분 지금 현상의 나는 나가 아니다가 무아예요. 그럼 나는 무엇인가? 본질인 거죠. 그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 자체로서 깨어있는 의식 자체로서 생명으로서 나는 누구냐?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이 생명인가? 지금 깨어있는 이거 지금 깨어있는 이거 그리고 이것 속에서 모든 현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를 한번 바라보는 거 그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뛰어넘어서 이 환상의 나를 착각의 에고를 버렸을 때 남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에고가 나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렸을 때 무엇이 남느냐? 의식의 빛 안에서 지각과 경험과 생각과 감정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 의식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여러분 에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텅 빈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걸 보고 있는 그 의식의 빛. 그게 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본질을 왜 못 보는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에 한눈 팔고 동의라 하면 까맣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고,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깨어나면 사라진다. 남는 게 뭐냐?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바로 나의 생명,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여하다. 이것은 태어나고 사라지는 법이 없다.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의 존재 자체, 생명 자체, 이것이다 이거예요. 의식의 빛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의식의 빛이 여기에 지금 가득 차 있나요 없나요? 의식의 빛이 여기에 가득 차 있잖아요. 의식의 빛을 의식을 불광이라 그래요. 의식의 빛을. 불광동 좋은 동네 아니에요? 모든 곳이 불광동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내가 몸뚱아리를 끌고 가서 있는 모든 곳이 불광동이다. 이 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의식의 빛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인재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수처, 작주고, 입처, 계진이 되는 거. 항상 이 몸을 끌고 다니는데 이 몸을 끌고 가서 앉아있는 그곳은 반드시 의식의 빛이 가득 차 있다. 의식의 빛이 1번이에요. 존재의 1번. 제1의예요. 그리고 그거 안에 인연따라 소리와 형상과 모든 감각들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존재의 1번. 따라서 이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의 1번이 확립되면 이것은 불내 불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데 요거 안에 있는 따라 지금 인사동 선빵이 나타났다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게 되면 식당이 이거 안에 불광 안에 식당이 나타난다. 입장이 바뀐다 이거예요. 몸을 나라고 할 때는 나는 세계가 있고 나는 세계 속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불광이 나가 되면 불광은 여여부동이고 거기에 온갖 인연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실체가 없어서 제 행위 무상하고 제 법이 무하고 모든 것은 자기라고 할 것이 없고 근데 이걸 모르고 착각해서 집착하면 일체가 지는 순간 계고가 된다. 고통이 된다. 놓으면 자기로서 여여부동하다. 그게 지금 행복이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에고를 알아차리고 노연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이 불광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증명할게요. 정말로 깨어난 순간, 다시 말하면 집착하던 것을 놓는 순간 이 자각은 저절로 깨어나요. 이건 정말 여러분한테 정말 보증하고 싶어. 내가 사로잡히고 있던 그런 집착에서만 노연하면 저절로 자각밖에 없다는 것이 저절로 알아져요. 저절로 깨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적혀 있다. 착각에서 노연하는 것하고 다시 말하면 마음의 치유하고 깨달음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같이 있어요. 마음 치유가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마음 치유고 이게 다 붙어 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우리가 헛되이 깨달음에 돌격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내가 에고에 어떻게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걸 돌아보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다음에 그것이 그 의식의 빛이 바로 더 깊은 곳에 있는 나, 진정한 나, 순수한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것임을 알 때 이 순수한 의식의 빛이 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 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현상들은 절대적이지 않고 단지 상대적인 중요성만을 지니게 된다. 그 일을 존중하기는 해도 절대적인 심각성과 중압감은 사라져버린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이것이다. 자, 내 삶의 배후에 항상 있는 나의 본질적인 순수 존재. 빙이라는 말도 좋은 말이에요. 내 삶의 배후에 항상 있는 나의 본질적인 순수한 존재 자체. 그 나의 있음, I am, 나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가? 제가 이걸 감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제 영상 중에서 순수한 나의 있음을, 이 순간 나의 있음, I am, 나의 있음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여기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만 있나요? 지금 여기에 물질이 이렇게 있는 건 확실하지요? 근데 물질만 있나요? 물질이라는 걸 아는 신령스러운, 뭔가 하여튼 좀 신령스러운 느낌. 이렇게 정신적, 스피리추얼한 무언가가 이렇게 지금 같이 있다는 이 사실.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게 I am의 감각이다. 이게. I am의 감각.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하는 이 감각.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에 있습니다. I am that I am을 감지할 수 있는가? 이게 왜 I am that I am이냐면, 요 감각은 늘이에요, 늘.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하는 이 감각은 항상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늘이에요. 언제나 늘 한결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I am that I am, 이걸 감지할 수 있는가? 의식 그 자체로서의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감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의식 혹은 정신 그 자체로서의 나의 진정한 정체성. 그럼 나는 누구냐? 몸이 아니고, 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함께 있는, 지금 깨어있는, 내가 지금 있다고 하는 이 감각.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정체성을 감지할 수 있는가? 혹은 일어나는 일들에 자신을 빼앗기고 마음속에, 세상 속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아니면 빼앗기지 않고 자기로서 깨어있는가? 그래서 요 대목에는 한 대목을 첨가하고 싶어요. 저는 첨가시켰네. 뭐라고 했냐면, 구약 성서에 이 대목이 있어요. 구약에 be still, 고요히 있으라. be still. 이 말은 생각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고요히 있으라. and know, 그리고 알아라. that, 가만히 있으면, 고요히 있으면, 깨어있는 이거 I am의 감각, 내가 존재한다는 감각. and know that I am God, 이게 God이라는 거예요.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보라.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그러니까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야기를 다 해놨네, 그죠? 예. 그러니까 초점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고요할 때 이 말은 에고에 속지 않을 때. be still이란 말이나 be consciousfulness. 제가 이 말 만들었네, 어제. 여러분, 제가 영화를 보니까 탱라탄 스님이 뭘 가르쳤는가? 마인드풀리스를 가르쳤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명상은 마인드풀리스를 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풀한 것.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인드풀리스보다 지금 여기서는
깨어 있음이 가득 차는 거. 이때는 consciousness가 가득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onscious 안에다가 풀을 넣어가지고 consciousfulness. 이 말은 제가 지금 처음 쓰는 것 같아요.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자각. 이렇게 깨어있는 이거. 깨어있음에 대한 자각.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자각. I am에 대한 자각. 이것이 가득 차는 거. 요게 신이지 따로 신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상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목들이 현존이라고 부르는 거, 내가 지금 있다고 하는 감각,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감각을 프레젠스라고 해요. 프레젠트 그러면 현재지요. 프레젠스 그러면 현존이라고 이걸 불러요. 이게 현재에 내가 있다고 하는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I am의 감각이라는 말이나 프레젠스의 감각, 또 stillness, 고요함에 대한 감각. 여러분, still, 톨레가 말하는 고요와 현존, 고요와 현존이 우리 본질의 모습이에요. 고요할수록 현존감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고요함을 공적이라고 하고 현존감을 영지라고 해서 공적, 영지, 선정과 지혜. 요게 우리가 지금 본질이 깨어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다. 그걸 지금 알고 있고요. 다음에 모든 구조물은 불안정하다 할 때, 이때 구조물이 뭐냐면 톨레가 보기에는 불안정한 구조물은 에고의 구조물이에요. 에고의 구조물은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가 모를 때는 너무나 단단한데 알아차리는 순간부터는 불안정해져요. 그리고 어느 땐가 순식간에 무너져요. 어느 땐가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제일 그 두 번째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에고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원한다. 여러분, 에고는 무언가를 원한다 이 말 이해되세요? 계속 갈구한다. 언제나 숨겨진 안건을 가지고 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불충분함과 결핍감이 있으며 어떻게든 그것을 채워야만 한다. 요 대목에서 제가 저는 좀 숙연히 됐어요. 그러니까 에고의 특징이 불만족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의 40 전후를 사로잡았던 존재 불만족감이 그게 바로 에고였다. 그때 알아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젊었을 때 체험하고도 여러분 체험을 하고도 여전히 에고의 구조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런 대목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불만족하다고 했는데 아니고 에고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착각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당시에 나가 애잔해. 제가 왜 이때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슬픈 감정이 왔느냐면 그때 나가 불쌍해서 불쌍한 건 아닌데 굉장히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때 나가 굉장히 측은해 보이는 느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젠 안 그래야지.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빨리 공부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이런 책 만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 자녀한테 이 공부 인연을 만들어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절대 말 안 듣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지혜가 나와서 우리도 숙제예요. 애들을 어떻게 이 공부를 시킬까.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에고의 욕구가 있다.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에고의 욕구는 말하지 않아도 되죠. 예. 그래서 남을 헐뜯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사동 선빵 모임에서 남 이야기 하는 사람 있으면 알아차립시다. 여기서 남 이야기 금지. 여기 근데 얼마나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만이라도 남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남 이야기 한다 이 말은 내가 에고가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남을 낮춤으로써 나는 높아지는 반사적인 우월감을 만드는 행위예요. 그거라도 제대로 자각하고 삽시다. 또 넘어가서 사실은 여기도 뭐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에고와 명성, 마지막이네요 거의. 에고와 명성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실감 느끼기 위해서 만약 누군가 있습니까? 단락에 에고와 명성 전에 마지막 단락이 만약 누군가 자신보다 이 말 있나요? 네. 그거 위에 5번째 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잡담에 중독된 이유가 나옵니까? 네. 여러분 이거 남 이야기 아니거든요. 이때 많은 사람들 대신에 내가 합시다. 내가 잡담에 중독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잡담은 종종 다른 사람을 향한 악의적인 비난과 심판의 요소를 담고 있으며 그건 역시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상상을 통해 에고를 강화한다. 누군가가 부정적인 판단을 적용할 때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판단을 적용할 때마다 반드시 이 도덕적 우월감이 작용한다. 저는 한국의 댓글 문화가 에고에 발광하는 문화 같아요. 모든 댓글에는 에고가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은 20사세요. 근데 그 스님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한 이유는 그 스님은 남 이야기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 이야기 할 때는 좋게 이야기하는 건 하지만 남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20살긴 하지만 나름대로 복이 갖춰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인간의 복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오늘 결론 여러분 복 많이 받고 싶어요? 방법은 뭐냐면 저 교수님 보고 느낀 거예요. 인간이 복을 받는 비결은 남을 부정적인 말을 안 하기. 저 교수님한테도 봤어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저 느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돌아보죠. 그리고 그런 본보기를 통해서 저 스님이 정말로 재산이 많은 게 아니라 청복이라는 거 아세요? 청복. 맑은 복. 정말 맑은 복을 갖추어서 저 비결이 어디 있을까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그 비결이 이제 알겠어요.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좋게 말하고 아예 안 하고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실천이 어렵다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단락이에요. 오늘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에고를 자각하자 이거예요. 알아차리자. 근데 에고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남는가?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우리 안에 에고가 살아남는다. 이게 에고가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먹이 안 주려면.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누가 그 말 할 때 맞장구를 치고 있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자기 에고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돌아보고 남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기 이걸 수행으로 삼기. 그래서 저는
톨레책 같은 걸 읽을 때 기본 태도가 우리들은 일반 독자가 아니고 우리들은 이걸 읽을 때 철저히 주어가 나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은 나오잖아요. 톨레가 사람들 이름 읽으면 안 돼. 나는 수시로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나 자신의 우월감을 고취시키고 그럼으로써 에고에게 계속 살아남을 먹이를 주고 나는 존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보기, 그리고 이제는 실천하기. 그래서 적어도 톨레책을 근성으로 읽은 게 아니라 이렇게 깊이 읽기, 깊이 읽으면 자기한테 대입하기. 그래서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게 정말 나를 괴로움을 만드는 가장 근원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껴서 정말 이런 가르침을 말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여러분 거창한 깨달음 버립시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순간 누구 친구 만나자마자 그냥 튀어나오는 연예인 이야기, 뭐 정치인 이야기, 또 주변 친구들 이야기,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공부의 가장 요긴한 진짜 공부가 아닐까. 자, 오늘도 시간 조금 넘었습니다만 많이 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 재밌어요. 예, 톨레책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공부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저는 톨레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공부시켜 주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읽을수록 깊게 보게 되고 실천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참 이게 재미있다. 이거 진짜 이게 공부지. 뭔가 거창한 공안 풀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에고 보는 것이 진짜 공부다. 감사합니다. 네.